안녕하십니까. 무경서당입니다. 임증지효의 습증에 대해서 강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풍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수기로 인한 병증, 맥증 중에서 첫 번째 풍수, 오늘은 두 번째 피, 가죽피, 껍질피, 가죽과 껍질에 수기가 맺힌다 해서 피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피수는 비가 허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습을 운화시키지 못하여 그 수습이 중초에 저색하여 막혀 있음으로 해서 그러므로 법중이 창만한 증상을 나타낸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또 폐기가 허하기라도 하면 3초를 3단계에 연소시키는 3초를 통조시키지 못하게 되어서 수습이 머물러 정류하게 된다. 이럴 때에 그러므로 하지의 종지뼈 부분이 종지뼈, 그걸 뭐 법사뼈라고 그러나요? 하지의 종지뼈 부분이 부종하게 되고 그것을 눌러보았을 때 손가락이 들어가고 쑥쑥 들어가는데 이것은 수의 성질이 아래로 윤하하는 특징이 된다. 적셔서 내리는 그와 같은 성질에 의해서 아래쪽에 종지뼈 부분이 부종하게 된다. 피수의 맥은 떠오르게 되니 풍수와 더불어 그 맥상은 같다. 다만 오풍하거나 신통하는 등의 증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다. 피수를 치료 다스리는 법으로는 피수는 맥이 떠오르면서 떠오르는 것이니 수기가 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기세에 따라서 잘 원활하게 인도해 주어야 하니 그 땀을 내게 되면 그 땀을 내야 된다. 여기에 몰비 가출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만약에 피수로 인해 병이 되었을 때 피부에 있는 피에 수기가 맺히는 병이 됐을 때에는 사지가 부어오르게 되고 수기가 피부 중에 머무르게 되며 사지가 섭섭섭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에는 방기 복령탕으로 주지해 볼 수 있다. 방기 복령탕은 방기, 환기, 계지, 복령, 감초, 물 6대로 끓여서 2대를 취하여 따뜻하게 나누어 3차례에 걸쳐 복용한다. 방기 복령탕을 사용해 볼 수 있겠네요. 사지가 부어오르고 사지가 동하다. 사지가 섭섭하면서 동하는 그런 증상이 있나요? 사지가 섭섭하면서 동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으슬으슬 하면서 소곤거를 섭자거든요. 이게 소곤거를 그러니까 아주 작게 이렇게 떠는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수기가 피부 중에 있을 때 방기 복령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우태라는 사람은 생각했다 여겼다. 피 중에 있는 수기는 사지 말단에까지 침음해 적시어서 우리 몸의 위기를 옹알하게 된다. 막게 된다. 옹알해서 막아서 기와 수가 서로 쫓아낼 축, 기와 수가 서로 각축점을 벌이게 되니 즉 사지가 섭섭 조곤조곤하면서 소곤소곤하면서
동하는 것이다. 방기와 복령은 수기를 잘 몰아낸다. 계지가 복령을 만나게 되면 발표하지는 않고 도리어 행수하게 된다. 또한 환기와 환기감초를 합하여 표중의 길을 도와서 방기와 복령의 힘을 행해지게 한다. 자, 세 번째는 정수. 물은 물인데 바른 물이에요. 그럼 좋은 물 아닌가요? 이게 바른 물이라는 뜻이 이게 올바른 제대로 된 물이다. 제대로 된 그 장기의 기능이 제대로 수를 관장하는 제대로 된 장기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수라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정수는 비와 신장의 양이 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다. 바로 그 수기를 관장하는 올바른 장기인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허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다. 즉 기화시켜서 수기를 기화시켜서 수습의 사기를 증발시키지 못한다면 수습의 사기를 증발시키지 못해서 그 수기가 안에 머물러 행하지 못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배가 그득하고 맥이 잠기면서 더디게 된다. 물이 많게 되면 밖으로 흘러 넘쳐 우리 신체가 부어오르게 된다. 수기가 위로 폐를 핍박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천을 발하게 된다. 만약에 수기가 심량을 능멸이라도 하게 되면 즉 신이 몸이 무거워지고 단기 호흡이 짧아지고 누울 수가 없게 된다. 우리 몸의 화가 신을 따뜻하게 덮여주지 못하면 수의 찬성질이 아래로 그 사람을 당기게 되고 당길공 그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이런 뜻인가요? 끌어내린다. 끌어내리게 되면 즉 음이 부어오르고 음부가 부어오르고 번조하며 부대끼고 조동하면서 불안해한다. 만약에 수의 사기가 간을 침범하기라도 한다면 그 간의 기기가 저색 막히게 되므로 갈비 아래와 배가 아파오게 된다. 간에 소설하는 기능이 어그러지게 되므로 그 기가 때에 따라서 위로 치받게 상충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하강하기도 한다. 수액이 길을 따라서 상승하게 되면 때때로 진액이 조금 미미하게 생산이 된다. 수액이 간길을 따라서 하강하게 되면 소변이 계속해서 통하게 된다. 간이 병나서 비를 범하게 되면 비가 수습을 운화시킬 수 없어서 따라서 복부가 크게 창대하게 부어오른다. 만약에 수의 사기가 비를 침범이라도 하게 되면 비가 전수시키는 그 복도를 그르치게 되고 상실하게 되어 운화시키는 기능이겠죠. 전수 돌아서 수성시키는 그런 그 법칙을 상실하게 되어 승청시키고 청한 것을 들어올리고 탁한 것을 끌어내릴 수가 없게 된다. 맑은 기운을 끌어올리고 탁한 기운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되어 그 수습이 중에 모이게 되어 복중에 모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이라는 의미는 사지로 흘러가게 돼서 이것이 그러므로 복이 창대해지고
사지가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거워져서 활동하기에 어렵게 된다. 비가 수에 의해서 건박을 당하게 되면 진액이 발생되지 생산되지 못하게 되고 지도 역시 부족하게 되어 그러므로 구갈하고 소기하는 증이 나타난다. 비가 폐로 정을 흩어주지 못하게 되면 폐가 수도를 통조해서 결독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랑을 열어주지를 못하게 된다. 결독, 또랑도 트다결, 물의 흐름의 통로를 열어주지 못하게 된다. 폐의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폐가 그 물기를 소통시키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통조 수도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또랑을 열어주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변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소변작용이 모든 우리 몸의 기능이 잘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기가 잘 작용해야 되고 폐기가 잘 통조수조해야 되고 통조수도해야 되고 만약에 수한의 사기가 아래에서 왕성하기라도 한다면 신에 있는 양기가 신양이 쇠약해져서 수기를 따뜻하게 화시키지 못하게 되어 수기가 점점 많아지므로 복이 배가 커지고 배꼽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아파오며 오줌을 잘 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신양이 따뜻하지 못하여 양기가 충실하지 못하게 되니 그러므로 음부 아래가 습해지는 것이 마치 소의 코에 땀이 나는 것과 같은 형상이 된다. 그 다리가 영냉하고 양기가 위에서 화려할 화 아름다울 화 위에서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얼굴이 도리어 팔이 수척하게 된다. 오장에 있어서 물의 수의 사기는 수기가 사기로 작용하는 것은 그 생리가 오장별로의 생리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서 다르니 그러므로 그로 인한 병리와 증후에 있어서도 서로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오장이 수사로 인해서 병이 될 때에 그 중에서도 폐와 비와 신 이 세 개의 장에 의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세 장의 양기가 허세하기라도 하면 행기하고 기를 행하게 하고 진액을 화시킬 수 없게 되어 수사로 하여금 수의 사기로 하여금 안에 머무르게 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성질인 것이다. 폐비신 세 개의 장기에 온화시키는 양기가 허쇠하게 되면 물을 덮여서 기화시키고 또 기화시킴으로 인해서 진액을 화생하지 못하게 되어 수사가 안에 정체되는 그와 같은 병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그 비와 폐와 신의 그 양기가 활성화된 양기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치료하는 것 중에 통괄해서 모두 치료 중에 있어서 모두가 통양화기하고 양기를 소통시켜 기를 화시키고 음을 사라지게 하고 그늘진 음예를 사라지게 하고 수기를 원활하게 하는 법이
실로 최고의 상책이 된다. 소음, 후세의 의가, 정수, 수분, 미음. 치료 중 총리 통량하기. 이로 인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치료 중에 있어서 모두를 아울러 통량화기시키고 소음 이수시키는 법으로서 하는 것이 실로 최고의 상책이 된다. 후세의 의가들은 수를 음과 양의 두 가지 수증을 수를 음수, 양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양수는 열이 되고 실이 되며 실증이 되어 치료한다. 치료함에 있어서 사기를 몰아내는 것을 위주로 한다. 양수로 인한 수증일 때에는 열수, 실수가 되니 사기를 몰아내는 것을 위주로 한다. 만약에 수기가 폐를 핍박해서 헐떡거리는 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폐의 통조 수기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소변도 짧고 껄끄러워진다. 이때에 소정환이라는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다. 이 수기가 폐를 핍박해서 천식을 할 때에 나오는 소변 단삽 이와 같은 증을 치료할 때에 이 소자가 폐기를 열어주죠. 소자와 정력자를 사용하는 거죠. 소정환이나 혹은 침향 호박환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침향 호박환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고한 정력자와 침향 호박환은 정력자, 울이인, 방기, 침향이 아주 무겁게 깔아앉히는 약인데 그 가격이 엄청 비싼 것 같더라고요. 진피, 호박, 행인, 소자, 적봉령, 택사, 사향. 아이고, 약재가 많이 들어가네요. 약재의 양에 대한 분량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침향, 호박환, 소정환. 만약에 온몸이 수정하고 이 두 개의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고 맥이 오는 것이 뜨면서 활할 때에는 매끄럽고 그 사람의 체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에는 체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에 소착음자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소착음자, 성글게 뚫을 착, 뚫어내는 음자, 마시는 음자다. 사용해서 밖으로 흐트러뜨리고 안으로는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하는데, 이게 천목인가요? 천목? 초자인가요? 척자인가요? 이게 한자 단어. 아주 자격성 있는 호초 초자인가 본데, 이게 호초초. 산초나무 초, 산초. 산초목, 적소두, 빛랑, 상육, 목통, 강활, 진규가 들어가네요. 대복피, 복령피, 택사. 이변이 분리하고 온몸이 수정할 때 맥이 오는 것이 부활하고 그 사람의 체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에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만약에 그 사람의 형체와 기가 다소 좀 어그러진다, 좀 어긋나 있다, 좀 떨어진다 이 말이죠. 혹은 연로하여 체력이 약한 사람일 때에는 즉 사용해 볼 수 있다. 밖으로 흐트러뜨리고 안으로 원활하게 하는 법을 사용해 볼 수 있으니 복령 도수탕과 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복령 도수탕, 체력이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형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 복령 도수탕이 되겠습니다.
택사, 복령, 상피, 목향, 목과, 사인, 진피, 백출, 소엽, 대보피, 맥동, 빛랑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음수는 한이 되고, 음적인 물은 한이 되고 차갑고 허한이 된다. 가령 대변이 당박하고 묽고 엷으며 한을 두려워하고 기가 겁박하고 두려워하며 맥이 연하고 외한기하고 한기를 두려워하고 겁맥하며 겁나는 맥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사지가 냉할 때에 외한 기겁 추위를 두려워하고 기가 겁박하며 맥이 연하다라는 게 있어요. 맥이 연하다. 연한 맥이 있어요. 사지가 냉할 때에는 온보시키는 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보중 익기탕과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음수로 인해서 대변이 당박하고 한기를 두려워하고 기가 겁박하고 맥이 힘이 없이 연하고 사지가 냉할 때에 온보의 법으로서 보중 익기탕방을 사용해 볼 수 있다. 혹은 실비음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비를 실하게 해주는 음료다. 비를 실하게 해주는 음료가 뭘까요? 했더니 백출이 그 주약으로 되네요. 백출, 복령, 자초, 목향, 목과, 모가, 부자, 부자도 들어가네요. 빛랑, 초가, 건강. 되게 양을 북돋아주는 것이 많이 들어가네요. 만약에 맥이 깔아앉으면서 얼굴이 검어지고 소변이 원활하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아찔아찔하고 등이 오한을 할 때에는 진무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맥이 침하고 얼굴이 끓음 끓릴 여자죠. 끓음 끓린 것처럼 검고 소변이 분리하고 신계 두현 배 오한할 때는 진무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부자, 백출, 생강, 백작, 복령. 부자, 백출, 생강, 백작, 복령. 부자, 백출, 생강, 백작, 복령. 진무탕. 우리 해도 안 해보죠요. 만약에 청맥이 여기서 이게 청맥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하초의 맥을 신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맥이겠죠. 잠기면서 더디고 혹은 맥이 가느다라면서 세소하게 나타나고 소변이 분리하고 또 허리가 시리면서 다리가 약할 때에는 금괴 신기환을 사용해서 서서히 치료하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다. 금괴 신기환. 청나라 오겸이라는 사람이 외치하는 법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척제호박단이라는 것이 잠옷 아주 교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사용함에 아주 좋은 효과를 많이 보았다. 첩제, 붙일 첩, 배꼽에 붙이는 첩부하는 호박단이다. 배꼽에 붙여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네요. 파두를 사용합니다. 파두, 기름을 제거한 것. 그 다음에 경분을 사용합니다. 유황이 들어가고 이것을 갈아서 아주 고르게 갈아서 고르게 갈아서 떡을 만든다. 떡처럼 만든다. 병을 만든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솜 한 편을 사용해서 배꼽 위에 깐다. 배꼽 위에 솜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떡을 놓고 그 밖으로 비단으로 싼다. 묶는다. 비단으로 묶는다. 삥 둘러서 묶어야 되겠죠.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야 돼. 시허에 한 시간쯤 지남에 자연히 나쁜 오수를 사하하게 된다. 쏟아내리게 된다. 기다린다. 쏟아내리기를 3번에서 5차례에
까지 쏟아내리기를 기다린 뒤에 거도 약병을 제거하여 없앤다. 그런 뒤에 죽을 먹어서 보해준다. 죽을 먹는군요. 보조한다. 눈이에요? 눈목자? 눈목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형리. 눈이 오래되어 그 형체가 파리할 때는 이리를 사이로 하여 이리를 띄어서 하루를 건너뛰어 1차씩 취한다. 하나의 떡으로 셋에서 3명에서 5명을 구할 수가 있다. 겸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군요. 먹구형리하면 눈이 오래되어 형체가 파리해지면 하루를 사이 두고 1차 취하게 된다. 하루 건너서 한 번씩만 사하시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것도 약의 복용이 힘든 사람들은 외부 첩부요법으로서 사용해 볼 만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겸은 생각했다. 종창하는 부어오르는 병은 허한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저절로 의당 온보시키는 약을 투약해야 하고 그것을 사용해 해봐서 모두 효험이 없는 것은 이것은 허한 중에 반드시 실사가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실사가 있다고 해서 또 여러 공하시키는 약을 투여해보고는 싶어도 또한 난감하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하여 공략하지도 못하니 마침내 어떤 해결책이 없게 된다. 이럴 때에는 모름지기 9번 보해주고 1번 공략하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 사람을 보해가면서 공화시키는 그와 같은 기법이 되겠네요. 이것은 보양시키는 약을 9일을 사용하고 그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살펴서 하루 사하시키는 약으로 공지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공략하는 약은 역시 모름지기 처음에는 조금씩 투여해 하는 것을 조금씩 일으켜 세워서 투여해야 한다. 불승병 가지함에 이겨낼 수가 없다. 병이 점점점 더해지는 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살펴서 해야 한다. 그 약이 원기와 더불어 상당해가는지를 살펴하면서 사기를 몰아내되 정기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비로소 올바른 법이 된다. 그래서 9번 보해주고 1번 공략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나갈 수도 있다. 점차적으로. 그 뒤에는 혹 7일을 보해주고 하루를 공략하고 또 5일을 보해주고 하루를 공략하고 점차 줄여서 3일을 보해주고 하루 공략하고 이와 같이 서서히 구해서 낫는 것을 법도로 삼아야 한다. 내가 유도주 선생님이겠죠. 내가 임상에 있어서 이 병을 치료함에 제법 잠옷 많이 체득하여 느낀 것이 체회할 수 있었다. 오씨가 용심 마음을 쓰는 그 수고로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인하여 따라서 근구박체하였으니 부지런히 널리 채집하고 구해 나갔다. 이 말.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종창하는 큰 증에 대해서
만약에 보약을 사용해서도 효과가 없고 또한 준공 아주 존엄하게 공략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일 때 보약을 사용해서도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준엄하게 공략하는 약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참 난감하다. 이럴 때에 나는 내가 스스로 제조한 방을 애용한다. 이름하여 백옥소창탕이라 한다. 백옥소창탕이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비방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이 아주 뛰어나고 좋았다. 본명 옥수수 수염 백목은 옥수수염이 이게 그 자연요법으로서 소변을 이뇨시키는 데에 아주 부담없이 좋은 효과가 있군요. 추호로 뽑아낸 호로라. 동과피, 대보피, 익모초, 차전자, 토원이 뭔가요? 천초, 천련자, 연호색, 현호색, 자완, 지각 이와 같은 약으로 이어져 있네요. 양량이 꽤 많이씩 들어가는데요. 30g 같이. 이 방은 통기시키고 행수시키며 활혈시키고 소통시킴을 도와준다. 위로는 폐기를 이롭게 해서 치절을 행하게 하고 폐기가 치절을 행하게 하고 폐기의 기능이 이 다스리는 절도, 통조수도, 그다음에 엄숙, 숙살지기 이와 같은 작용이죠. 그리하여 아래로 수부를 열어서 수의 곶집을 열어서 3초를 통창하게 한다. 상단, 중단, 하단에 걸친 우리 몸의 화로죠. 화로. 비록 역시 사기를 몰아내는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전기를 선상시켜서 사람을 덜어내게 손상시키는 폐도 없다 이 말이죠. 보약을 시행한 이후에도 종창이 감해지지 않을 때에 사용을 해보아서 매번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단히 자부할 수 있는 약인 것 같으네요. 수종이라는 이것은 한 개의 병의 병상으로서 허다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가령 간경화로 인한 복수, 신장염병으로 인한 수종, 심장병으로 인한 수종, 영양불량으로 인한 수종 등, 즉 실로 본문에서 능히 전부를 개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간경화 복수라든지 신장염으로 인한 수종이라든지 심장병적 수종이라든지 이런 건 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에 대한 치료 경험례 이런 것이 저 뒤에 간경화 복수 이런 거에 대한 치료 피험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유도주 선생님의. 다음에 석수다. 석수. 석수는 신의 양이 허세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즉 수습을 온화시킬 수 없어서 따뜻하게 화시키지 못하여 수기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어 아래로 소복에 맺히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석수가 되겠습니다. 소복에 맺혀서 소복이 단단해지는. 그러므로 배가 부어오르는 것이 마치 돌멩이가 단단한 것과 같아진다. 병이 하초에 있으며 수기가 안으로 맺어진 것에 속한다. 그 맥을 짚어보매 침 가라앉으면서 일어나지를 않는다. 수기가 아래에 맺어 있으니 그 기운이 폐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어 소위 따라서 그 사람은 천하지는 않는다. 수기가 신에 있으면서 간에까지
물 부딪혀 도달하지 못하게 되니 린자입니다. 물 부딪혀 맑을 린, 간에까지 접속되지 못한다.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늑골 아래가 창만하며 동통하는 등의 증을 드러내게 된다. 총괄해서 말해보건대 네 가지 수증 중에서 풍수와 피수는 서로 같은 무리로서 표에 속하는 증이고, 정수와 석수는 서로 리에 속하는 같은 무리로서 리에 속한다. 다만 풍수는 오풍하지만 피수는 오풍하지 않으며, 정수는 자천하지만 석수는 자천하지 않는다는 다른 점이 있다. 증에 임했을 때에 모름지기 감별을 해 나가야 한다. 석수에 대한 치료법으로서는 온보 비와 신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선형 가려 사용해 볼 수가 있으며, 서간 간을 풀어주고 통락하는 낙맥을 소통시키는 법을 보좌해서 곁들여서 해볼 수가 있으니, 가령 진무탕에다가 계지, 천련자, 연호색, 성남 등 소해향 등의 약물을 더해서 할 수가 있다. 이상 수기로 인한 병증, 맥증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기가 상충해서 나타나는 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